자, 일반 분양 비율을 보면 일반 분양은 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사업성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져요? 그렇죠. 일반 분양이 많으면 좋겠죠. 우수해지는 거죠. 사업성은요. 자,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 단계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자, 조합에서는 홍보를 해야겠죠. 우리가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 설립은 동의를 받기 위해서 빠른 제출 목적, 즉 동의를 빨리 받아야지 빨리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서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나고 비전 제시를 하는데 기대보다 더 높게 비전 제시해서 그 조합을 동의를 받는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더 포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분양 가격이 좀 바뀌는 거죠. 원래 우리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뭐 17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물가 인상, 자재 그런 것 때문에 뭐 25억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미리 한번 염두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하면 좀 애매합니다. 재개발은 속도가 나는 지역들이 있고 또 지금 답보한 상태에 있는 지역인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감정평가에 큰 물건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감정평가에. 왜 그러냐? 자, 감정평가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 5억짜리가 있고 하나 10억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내가 5억짜리 감정평가의 물건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10억짜리 감정평가의 물건을 가져갈 것인가. 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5억짜리가 오르는 범위랑 10억짜리 감정평가 오르는 범위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요? 10억짜리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고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지역이면 감정평가에 큰 물건을 가져가는 게 사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거는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 분양가가 높게 적용된 비례율 상승돼서 뭐 분담금 작성 즉 내가 감정평가가 7억인데 일반 분양가가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비례율 상승되면 분담금 상이 줄어들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감정평가액이 작을수록 비례율 대비 유리하다는 거죠. 오히려 초기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적을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차이 말씀드렸죠. 초기 투자 금액은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재건축이 더 많이 들어가요. 초기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과 재개발 중 왜 재건축이 더 들어가냐? 평균적이에요. 이거는 물론 뭐 비교를 하는데 한남도 타운하고 어디 양천구 신월동에 뭐 시형 아파트 재건축 본다고 하는 거랑 차이하면 한남동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초기 투자 금액은 재건축이 재개발보다는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개발은 근데 대신 뭐가 빠지냐? 기타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타 사업비. 재개발에 도로가 좁아요. 나중에 재개발을 성공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도로를 넓혀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 도로를 써야 돼요? 도로 넓혀야 되죠. 도로 넓히는 그 상황에서는요. 도로 누가 매입해서 기부 체납해야 되죠? 그렇죠. 조합, 주체가 해야 되죠. 그런 것들만 해도 기타 사업비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재건축에 재개발은 보상비 항목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 재개발은 손실보상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실보상비. 즉, 조합을 포기를 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비를 줘야 돼요. 손실보상비.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에는 뭐 나왔는데 자, 손실보상비라는 거는 조합을 포기를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현금 청산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줄 텐데요. 자, 재건축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 여기. 자, 재건축 중에서 현금 청산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오히려 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 즉 우리가 원래 제가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30억 너무 높게 잡았죠? 한 20억 할게요, 20억.
자, 20억에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해요. 일반 분양은 20억에. 근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15억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나중에? 향후에? 일반 분양으로 당첨되신 분들이 시세보다 원래 시세 20억에 분양하려는데 15억에 샀으니까 차익에 대해서는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로또 청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 일반 분양의 혜택을 다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같이 가던 비록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해야 되지만 중간에 내려야 되는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더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보상비 더 주는 거 많이 선택해요, 다. 왜? 생판 모르는 일반 분양 솔직히 배 아프거든요. 네. 우리는 진짜 고생을 했는데 일반 분양 시세보다 싸게 해야 되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동안 그래도 현금 청산되고 옆집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가야 돼. 임차인이 나가야 돼. 임차인이 아니죠. 뭐 조금에서 나가야 돼. 또는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더 많이 줘버립니다. 아예. 어차피 사업비 어느 정도 이상 내가면 다 뺏겨버리니까. 그리고 그 일반 이 분양가 상한제가 기대보다 더 높게 책정하면 재건축에서는 어떻게 하죠? 안 해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처음에 발표 나왔을 때 재건축에 대해서 종상향 시켜주고 250에 500% 준주거 바꿔주고 임대주택 비율에서 50에 70%를 국가에서 환원하겠다 했을 때 발표되고 그 다음날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2주 전이었죠. 재건축 단지들 그거 당연히 안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 보니까 안 하죠. 왜? 70%까지 정부에 다 가져간대요. 속도가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보통 하는 지역들이 층수가 몇 층이가 보통? 기존에 하는 재개발 동네들이 거의 이종 주거 지역이죠. 아파트를 재개발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아파트도 뭐 4층, 뭐 4층, 5층 그런 것들 부셔서 짓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은 보통은 추진하는 지역들이 이종 주거 지역이 보통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재개발 보면요. 재건축에 진행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아까 방배동이나 또는 문정동처럼 이런 연립주택이나 빌라들이 재건축을 추진했겠지만 보통 재건축 추진하는 지역들의 기본적인 종을 보면 제3종 주거 지역들이 많아요. 즉 아파트 오래된 거 부셔가지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 틀을 하면 재개발 거의 이종 주거죠. 근데 이종 주거 지역이 여기 가깝고 정부에서 종상향 시켜준대요. 대신 임대주택을 내래요.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지지분 다 따지고 대지지분 뺏기고 뭐 임대주택 뺏기고 그러면 남는 게 없다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재개발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좀 교통망이 좋다거나 인기 있는 지역이거나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속도가 향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이주비 비용이 뭐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이주 비용을 줘야죠. 중간에 나가야 되니까 이사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가 장사하신 분들 상가 영업 보상비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조합에서 돈을 다 갖고 있지는 않죠. 금융 비용이 확대가 됩니다. 금융 비용. 그래서 이주비가 많거나 상가 영업 비용 보상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금융 비용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원래 이주하는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에서 속도가 매우 빨라요. 왜? 지체될수록 금융 비용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뭐 2주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은 용적률이 중요하고 재개발은 세대수가 포인트다. 자, 재건축은 용적률이 되게 중요해요. 자, 250% 용적률을 썼다고 칠게요. 근데 300%밖에 안 준대요. 용적률을. 그러면 재건축에서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겠죠. 자, 대체 음마 아파트가 맨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죠. 대체 음마 아파트 매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0층 허용해 달라.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죠? 35층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 준주거로 바꾸면 500%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대체 음마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에 대한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해버렸죠. 즉 재건축 용적률이 가장 중요해요. 용적률을 얼마큼 썼냐. 그다음에 앞으로 자 용적률을 많이 썼다 해도 향후에 종상이나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높은 용적률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높이 지으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재건축 용적률이 중요한데 재개발은 세대수가 포인트입니다. 세대수. 세대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세대수가 적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긴 하지만 점수 평가에서는 세대수 많은 밀집도도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그것도 영상 제가 3주 전에 올려놨는데 세대수가 무조건 적다고 재개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점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게 좋겠죠. 수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자, 근데 세대수가 만약에 2,000세대가 있어요. 만약에 2,000세대가 있는데 재개발해서 한 3,000세대 된다고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00세대 구역 안에 있는 2,000세대가 그 3,000세대 중에 2,000세대가 원래 오래된 이 구역에 2,000세대 살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지어서 3,000세대 됐으면 조합원이 당연히 2,000세대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의외로 세대수는 줄어듭니다. 오히려 조합 세대수는. 왜? 임차인도 있을 거고 단칸방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 한 명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나가지죠. 그런 요소들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볼 때 세대수라는 거는 와 여기 집이 많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다가구 주택 비율 그다음에 뭐 2층 단독주택인데 거기 뭐 옆에 보면 우리 쪽방처럼 또 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죠. 오래된 집들은 또 그런 것들 세대수는 나중에 조합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수는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